됐어. 자, 마저 공유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합니다.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요 짝에 있는 애들 비금속이거든요. 네, 수소까지 합쳐서. 그지? 그럼 얘네는 주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좀 많은 편이야. 뭐 얘는 5개, 6개, 7개 막 이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5개, 6개나 되는 전자를 버리기보다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꽉 채우고 싶은데 나도 비금속이고 너도 비금속이면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전자 배치를 누구처럼 만든다? 비활성 기체처럼 만드는 거야. 자, 하나씩.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질소 기체부터 해볼까요? 자, 수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 이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애가 비활성 기체니까. 아니, 비활성이 된다. 헬륨이니까. 헬륨처럼 되고 싶네? 그럼 전자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가 2개여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가 나도 하나 전자를 내려놓을 테니 너도 하나 내려놔. 원래 이렇게 OX로 쓰시면 안 돼요. 둘 다 점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표시 나라고. 그래서 요 한 쌍은 우리들이 공유하자. 그러면 너도 헬륨처럼 되고 나도 헬륨처럼 되니까 서로 좋잖아? 대신 우리 둘은 항상 손 붙잡고 다녀야지. 그지?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공유 전자쌍 한 쌍. 이런 걸 실은 결합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공유 결합이 하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둘이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야. 우리가 이걸 옛날에 분자라고 배우신 거고요. 수소 분자. 자, 그럼 산소 분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산소는 여기 있잖아? 그지? 얘가 원자 번호가 8번이야.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가장 안쪽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를 6개를 가진 애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완성을 하려면 몇 개가 모질라? 2개가 모질라는 거야. 2개만 더 있으면 얘처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맞은편 산소한테 나도 2개 내려놓을게. 내가 원래 제일 바깥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거든? 안쪽에 있는 건 안 썼어요. 제일 바깥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2개 내려놓을게. 너도 2개 내려놔라. 그래서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2쌍을 공유하면 너도 나도 꽉 채우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리기가 2쌍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질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질소는 5개란 말이야. 제일 바깥에 전자가 5개야. 3개가 모질라잖아. 그래서 3개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쌍, 2쌍, 3쌍을 공유하면 너도 완성, 나도 완성. 누구처럼 되는 거야? 3개가 모질라니까 하나, 2개, 3개를 공유해서 네온처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3쌍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요. 그럼 너네가 생각하기에 셋 중에 누가 이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힘이 셀 것 같아? 그냥 대충 보면. 맞아. 그죠, 얘가 제일 세요. 그래서 질소끼리 요 상태로 있는 게 너무너무 안정해. 결합력이 되게 세다? 이게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거야? 과자봉지 충전재. 자기네끼리 있어. 과자랑 반응 안 해. 근데 만약에 내가 과자봉지 충전재로 쓰겠다고 산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자가 썩어. 산소랑 반응해서. 그래서 질소는 그만큼 반응성이 낮아요. 왜? 지금 이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또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죠. 얘는 누구야? 물이야. 그지? 자, 중간에 산소를 두시고, 산소는 몇 개가 모질라는 애야, 지금? 아까 2개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제일 바깥에 가지는 애인데
두 개를 채우려고 수소랑 또 수소랑 결합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산소가 누구처럼 되고 네온처럼 되고 수소는 누구처럼 되는 거야? 헬륨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요렇게 그려요. 그냥 요렇게 그립니다. 흔히 결합하는 모습을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산화탄소. 자, 중심에 탄소를 두고 탄소는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야? 네 번째 세로줄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제일 바깥에 가지는 애예요. 이제 몇 개가 모자라요? 네 개가 모자라요. 8개를 채우셔야 하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산소를 가지고 와서 두 쌍이 뭐 되면 돼요?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개가 되는 거지. 대신 산소는 양쪽으로 하나씩만 해서 본래 이렇게 됐으니까 산소도 8개, 이쪽에 했으니까 산소도 8개, 가운데 탄소는 양쪽으로 공유를 2개씩 했으니까 탄소도 8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처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얘도 양쪽으로 이중결합이네. 꽤나 결합력이 세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중간에 질소를 두시고, 질소는 5개인 애야. 제일 바깥에. 3개가 모질라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모질라는 부위를 수소랑 결합을 해요. 그럼 질소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처럼 되는 거고, 수소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헬륨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지 말까? 모양을 그래도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삼각뿔 모양이에요. 삼각뿔 모양.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질소고 수소가 이렇게 달렸어요. 입체 구조예요. 모양이. 삼각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 여기 와서 하나, 여기 와서 하나 이렇게 붙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야? 정사면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이렇게 그려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구조는 혹시나 나중에 학교를 갔는데 구조까지 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탄소는 4군데를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없나?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애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탄소는 몇 개가 모질라는 애고? 4개, 그지? 근데 산소는 몇 개가 모질라는 애야? 그지? 근데 안 맞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5, 6을 내려놔. 자기가 가진 6개 중에 4개를 내려놔, 4개를.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4개 중에 2개만 내려놔. 그래서 여기는 공유, 여기는 공유. 얘는 어떻게 공유해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한 쌍은 산소가 다 내려놔. 이런 걸 배위 공유 결합이라 그래요. 한 놈이 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럼 여기도 공유야. 그럼 본래 이렇게 되면 얘는 몇 개 완성했어? 8개. 그죠? 이렇게 되면 얘도 몇 개인 거야? 8개. 그래서 실은 이렇게 생각보다 결합이 세네요. 3중 결합이나 되네. 그런데 다른 공유 결합이랑 좀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공유 결합이 아닌가요? 쟤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너 하나 나 하나가 아닐 뿐이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 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한 애들은 다 어떤 이제 상태로 공유 결합을 하는 애느냐면 분자 상태로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이에요. 분자. 이걸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자 상태로 공유 결합을 하는 애고,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어. 대표적으로 흑연이나, 이거 안 그릴 건데,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그냥 다른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하는데 탄소들만 있는 거야.
근데 흑연은 그 탄소들이 육각형 모양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흑연이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무슨 그 정글집 모양으로 이렇게 탄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결합 모양이 그런 거야. 이런 경우도 어쨌거나 공유결합. 그러니까 얘는 분자는 아닌 거지. 이런 걸 실은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원자. 원자가 그냥 연속적으로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꼭 수소 하나 둘이 붙어 다녀야 돼. 여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으면 안 돼. 걔는 수소 기체가 아니야. 그지? 꼭 이렇게 둘이서만 다녀야 돼요. 꼭 이렇게 셋이서만 다녀야 돼요. 그죠? 다른 애가 또 붙으면 그건 뭐가 아니야? 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도 있잖아. 그지? 얘는 물이 아니야. 얘 과산화수소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유결합하는 애들 중에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분자들은 정해진 개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온결합은 정해진 개수는 없었잖아요. 비율만 있었지. 그지? 근데 얘는 완전히 정해진 개수가 있는 거야. 반드시 수소 2개, 산소 2개가 붙어 다녀요? 그럼 요 한 덩어리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구별해 주시고, 그러면 이러한 또 공유결합 물질인데,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하면 설탕, 포도당, 또 뭐 없나? 그 다음에 이거 등등등.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메테인, 암모니아,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이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특성. 대체로 상온에서 무슨 상태? 기체. 또는, 기체로 하자, 그냥. 기체. 기체 또는 액체인데 아무튼 대부분 기체. 근데 아닌 애들도 있잖아. 누구? 설탕, 흑연, 다이아몬드.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그죠? 아닌 애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체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지? 수소 잘 안 녹아요. 산소 잘 안 녹습니다. 질소 잘 안 녹고요. 이산화탄소 잘 안 녹아요. 근데 메테인 잘 안 녹아요. 근데 누군 잘 녹아요? 암모니아 되게 잘 녹아요. 그리고 설탕, 포도당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대체로 그러한데 모두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실은 공유결합 물질은 각 물질들마다의 특성이 좀 더 강하지 전체 특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온결합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전기전도도가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자, 별로 없어요. 수소, 전기 안 흘러요. 산소 안 흘러요. 질소 안 흐르고요. 이산화탄소 안 흐릅니다. 순수한 물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뭐는 흑연? 전류 되게 잘 통하는 애잖아. 너네 샤프심으로 장난 안 쳐봤어? 아, 착한 애들이야, 참. 샤프심으로 안 해봤냐? 아, 그래, 너네는 그런 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달라서 그래. 선생님이 휴대폰을 쓰던 옛날 옛적에는요, 배터리가 탈착이 됐어요. 이게 꼈다 뺐다. 그지? 그래서 배터리를 빼. 그래. 이제 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배터리를 빼.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빼면 원래 핸드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전극이 있어. 금속으로 된. 그 전극 양쪽에 2개씩 이렇게 있거든. 그 위에다가 샤프심을 살짝 올려. 그럼 이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샤프심에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 샤프심 흑연이니까. 그지? 그럼 그 위에다가 휴지를 휴지가 대부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겹을 살짝 빼. 그 위에 살짝 올려, 살살살. 그럼 어떻게 돼? 휴지가 타죠. 그죠? 왜냐면 이제 연표심에서 열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샤프심 위에다 이제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장난을 치고 노는 거지. 선생님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 야간 자율학습에 10시가 돼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심심하잖아요. 그죠? 한 7시쯤부터 10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중간에 그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안 볼 때. 이렇게 나 이제 타는 냄새가 나면 선생님이 등장해서 어떤 놈이야? 뭐 이러고 이제 다시 나가고 뭐 이러고 그러고 노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고 놀 수가 없구나. 뭐 없나? 없네. 아무튼 샤프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샤프심, 다이아몬드 갖고 할 건 아니잖아, 그지? 샤프심이 제일 손쉽습니다. 너네가 흑연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 뭐 나중에 할 거지만 흑연이라는 애를 기술력이 발달해갖고 얘를 10의 마이너스 9승
이면 사이즈 생각도 안 나지, 그지?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쪼개. 그지? 그 다음에 그 작은 한 판을 그래핀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얘를 그냥 흑연은 보면 불투명하잖아. 근데 걔를 이렇게 한 판을 잘 쪼개면 투명해진다? 대신 그냥 일반적인 흑연처럼 전류가 되게 잘 흐르고요. 샤프심 되게 잘 부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한 판으로 쪼개면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만든 게 뭐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야. 너네 접히는 휴대폰 있잖아. 그지? 그게 결국에는 흑연을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쪼개서 그 한 판을 구부러지게. 전류는 잘 흐르고 투명하니까 볼 수 있고, 그지? 빛이 통과를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강도가 높아져 갖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부러져.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소재라 그래요. 원래 있던 거를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더니 원래 고유한 성질인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은 유지되고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로 만들어낸 거지. 뭐 아무튼 흑연은 뭐예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하더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실은 이들만의 무언가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항상 다 예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 전기 전도도도 별로 대단히 별로 없어요. 얘가 좀 독특한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물에 녹이면 잘 흐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는 물에는 잘 녹냐 안 녹냐? 물에도 잘 안 녹는다 그랬잖아? 또 잘 녹는 애가 있다며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같은 애는 그냥 기체 상태의 암모니아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물에 녹였어. 암모니아 수를 만들었다. 그럼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러면 또 흘러요. 그죠? 자,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얘는 비금속이니까 뭐 할 거야? 공유결합이겠지? 그지? 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야. 그럼 얘도 물에 잘 녹냐? 되게 잘 녹아요. 물에 녹이면 뭐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염산 되는 거야. 묽은 염산. 자, 염산은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되게 잘 흐릅니다. 얘가 물에 녹으면 이온이 돼요. 수소 이온, 염화 이온. 그러니까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잘 안 녹는 것도 아니고, 물에 녹아서 전류가 안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 보시면 지금 56에서 59페이지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개념 쏙쏙이랑 61페이지의 탐구 문제까지 지금 풀어보세요.